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오늘은 23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좀 외울 것도 많은 거고, 원래 좀 혼동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일 거예요.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암기하는데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지만이 완벽하게 구분을 지어놓고 시험제 나와도 이제 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유별이 다른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꼭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유별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또 시험 문제 잘 출제되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제가 문제도 한번 제시해 드렸고, 또 설명드릴 때 제가 자세하게 주의할 사항 같은 경우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시험 문제 최다 빈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물 기능사든 뭐 산업기사든 뭘 공부하시려면 이 부분은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만 저는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 또 대표 빈출 56하고 57은 또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제가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대표 빈출 56으로 되어 있는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성질은 제가 한 몇 강인가요? 한 4, 5강인가? 한 그 처음에 강의 제가 탑재해 드린 거에서도 요게 너무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트로덕션 개념으로 해서 요걸 따로 또 제가 강의를 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이제 묶어서 대표 벤출 50출 하면서 다시 이제 얘를 묶어서 다시 이제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표 벤출 56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험물의 유별, 즉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유별에 따라서 얘네들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 제목만 보면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대충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제목은 항상 그렇게 붙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제목을 보고 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위험물 유별에 따른 성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목만 딴 거겠죠. 그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여기 이제 중요한 성질에 해당되는 제목을 내가 이제 같이 따다가 붙여 놓은 거예요. 자,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읽어볼게요.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이렇게 되어 있죠.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이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뭐 여러 각도로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동그라미를 쳤지만 1류, 2류, 4류, 6류는 고체, 액체 딱 못을 박아놨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6류 위험물의 고체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제1류 위험물을 뭐 액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란 얘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1류와 2류는 무조건 다 고체인 거고, 제4류와 6류는 무조건 다 액체인 거예요. 근데 3류나 5류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물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는 온도, 압력 조건, 그 다음에 물질의 성상에 따라서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또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였어요? 제1류하고 6류는 연관성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 그죠? 제1류하고 6류 위험물은요 관련성이 깊어요. 단지 얘는 성상이 고체고 제1류는 고체고 제6류는 액체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얘네들은 다 산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즉 제1류와 6류는 불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 자체적으로 연소하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연소하는 성질이 없어요. 불연성이에요. 그러면서 자체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산소 공급원으로 작용한다. 즉 자기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 공급원이다. 즉 연소를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놈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말로 조연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류와 육류는 고체와 액체의 차이뿐이지 얘네들의 연소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가연성이에요. 가연성. 제2류 이온물은 가연성 고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2류 이온물하고 인류를 섞는다든지 제2류 이온물하고 육류 이온물이 섞여서 어떤 연소를 조장하는 조건만 갖춰지면 뭐 발빠르게 연소가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는 산소 공급원이고 얘는 그 산소를 공급받아서 탈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저마원만 갖다 댄다면 얘네들은 연소가 쉽게 일어날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1류 이온물은 가연성이다. 제1류와 육류는 불연성이다. 산소를 공급해줘서 불이 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인류와 육류는 가연성의 성질은 있지 않다. 가연성은 이류다. 그리고 가연성은 5류 이온물도 가연성이에요. 4류 이온물도 가연성이에요. 여긴 인화성이라는 말을 따르게 얘기를 했지만 이 2류와 4류와 5류는 인류와 육류와 같은 산소 공급원이 공급되거나 공기 중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서 저마원이 작용한다면 4류와 5류도 충분히 불이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류만 가연성이고 4류와 5류는 가연성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다 가연성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얘네들은 인화적인 특징에서 어떤 특징들을 더 다른 것보다는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5류 볼까요? 5류 이온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그랬죠? 왜요?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그죠? 자체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체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은 산소 공급원의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체도 가연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가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차단하려고 질식소화, 그죠? 질식소화는 가연물의 표면을 덮어서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시켜서 더 이상 연소가 진행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질식소화인데, 이 제5류 이온물에는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왜요? 질식시켜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차단시키려고 하더라도 자체 산소가 있어서 자체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연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반응성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제4류이온물은 뭐 인화성 해가지고 인화점 발화점 할 때 얘만 딱 띄어서 또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화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특수인화물부터, 그죠? 동식물 유리에 이르기까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굳이 얘기하자면 제4류이온물에 해당되는 게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특수인화물부터 동식물 유리에 이르기까지, 뭐 지금도 이제 좀 이따 문제 제시해드리겠지만 그 유별에 따른 뭐 지정수량, 위험 등급, 그 다음에 동식물 유리에 대해서는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요오드 값에서 많이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특수인화물에 대해서는 인화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그 개별적인 뭐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산화프로필렌에 대한 것도 개별적으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4류이온물은 다른 것도 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겠지만 제4류이온물에 대한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3류이온물에 대해서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여긴 자연발화성 및 금속 물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제3류이온물에서는 일단 뭐 이것만 알면 안 되겠지만 황린이라는 거를 꼭 정리해 두셔라 그랬어요. 황린은 제3류이온물에 속하는 물질 중에 유일하게 금수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주수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뭐죠? 지정수량이 얼마인 거. 지정수량이 20kg에 해당되는 물질,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위험물 중에서 황린이 유일하다. 위험 등급은 1등급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정리해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아주 아웃라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만 제시해 드리는 거고,
1류, 3류부터 6류까지 강로는 뭐 이전에 강의 다 드렸으니까 거기 개별적인 위험물의 종류 또 위험 등급 지정 수량 이거는 다시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셨고요.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은 뭐 어렵지 않은 거겠죠. 위험물의 유별과 성질을 잘못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출제가 계속되고 있죠. 그죠? 제2류 가연성 고체다. 맞죠?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속 물질이다. 맞고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맞고 제6류는 뭐예요? 요거 하나 틀렸네요. 산화성 고체가 아니라 뭐였어요? 산화성 액체였죠.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대로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정리를 해 놓으셔라 이런 얘기예요. 제6류 산화성 액체가 되는 거죠. 산화성 고체는 제1류가 되는 것이고, 그죠? 산화성 고체는 제1류 이온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둘 다 액체잖아요. 이게 안 먹네요. 네. 저 제4류도 액체고 제6류도 액체인데 지정 수량의 단위는 틀리다 그랬어요. 그죠? 제4류염물은 액체니까 액체는 리터를 많이 쓰네. 리터가 맞죠. 그죠? 그런데 제6류염물은 지정 수량의 단위로 킬로그램을 쓴다 그랬어요. 이것도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제6류염물에 막 설명이 나오면서 뭐 위험 등급은 1등급 맞죠. 근데 지정 수량은 300리터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액체니까 리터가 맞겠네 이렇게 오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6류염물은 산화성 액체지만 지정 수량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를 쓴다. 그리고 제6류염물은 모두 300kg이다. 위험 등급은 1등급이고, 그죠?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계속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죠. 네, 또 볼까요? 자, 다음 중 제4류염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4번인데 이건 뭐 그냥 사류 위험물에 대한 건데요. 보세요. 상온에서 액상인 가연성 액체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4류 위험물은 정식 명칭이 뭐였어요? 인화성 액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화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인화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인화성 액체라고 이름을 붙였겠지만 2류뿐만이 아니라 4류, 5류도 가연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화성 액체라고 인화라는 말이 없어도 가연성 액체란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상온에서 액상인 물질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액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온에서 액상이 아니면 액체란 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령집에 보면 이 제4류 위험물을 어떻게 규정을 했는지 제가 써드릴게요. 이것도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법령집에 보면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비고란이라는 게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11호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인화성 액체란, 그죠?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잖아요. 그죠?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란 액체다 이거요. 액체,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4류 위험물은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에 보면 제4류 위험물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 하면 인화성 액체란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오는데 액체라고 해놓고 가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3석유류, 제4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의 경우에는 일기압 그 다음에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액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는 이 일기압 20도가 아닌 상황에서는 액상이 아니라 고체상이 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조건 다 제4유연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인 경우에는 일기압 20도에서 액상에 해당되는 것만을 우리는 제4유연물이라고 얘기하고 인화성 액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법령집을 따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걸 직접 찾아 들어가셔서 또 한번 원본을 보고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 틀린 말을 이렇게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서 댓글에 또 달아주시고 틀렸다고,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야 더 좋은 강의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유별 성질을 잘못 나타낸 것은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 아까 얘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1류 뭐였어요? 산화성 고체. 맞는 얘기죠? 제4류 인화성 액체. 그죠? 제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 아, 이거 아니죠. 자기반응성 물질. 그죠?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1류와 제6류는 조연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불이 날 수 없는 불연성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가연성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가연성은 뭐였어요? 2류, 4류, 5류. 제6류는 불연성입니다. 산소를 갖고 있어서 불이 나게끔 다른 물질이 가연 물질이 불이 나게끔 도와주는 조연성의 역할을 할지언정 육류위험물의 스스로 가연성의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다. 불연성이다. 시험지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볼까요?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성질과 해당 품명의 예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제1류 산화성 고체인데요. 무기가산화물, 그죠? 제1류에 포함되잖아요. 위험등급 1등급. 그럼 여기 무기가산화물이 무가 유로 딱 바뀌면 몇 유로 바뀌어요? 유기가산화물로 바뀌면 제5류 위험물이죠. 그죠? 이런 것도 자꾸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자꾸 이제 외워지는 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2류 가연성 고체 맞죠? 가연성이라고 그랬어요. 제1류는 불연성이고요. 금속분 맞죠? 금속분 맞아요. 제1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거고요. 금속분은 뭘까요? 몇 등급? 2등급. 맞아요? 2등급이에요? 아니잖아요. 3등급. 3등급이고 그래서 지정수량은 500kg이다. 어쨌거나 2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3번. 이게 틀렸네요. 시험 문제는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황화린이라는 걸 틀린 지문으로 넣는 이유는 황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시험 문제 빈출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황화린은 뭐예요?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이잖아요. 그래서 제2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황화린이고 여기는 동소체가 3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제2류 위험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황화린을 제3류라고 했으니 3번이 틀린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 황린이 제3류 위험물이잖아요. 그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시험 문제 잘 출제되니까 유일하게 지정수량 20kg을 쓴다. 위험물, 출제되는 위험물 중에 제2류 위험물, 그죠? 제3류 위험물 황린, 지정수량 20kg, 위험등급 1등급. 바로 이 황린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황화린 제1류 위험물을 잘못 갖다가 넣고
문제가 출제된 거죠. 5번은 맞는, 아니 4번 맞는 거고요. 제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고 히드록실 아민 염료 해서 이건 제5류 염물에 해당되는 거고. 됐죠? 시험지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 처음에는 곤혹스럽고 외울 게 많을 것 같지만 몇 번 반복해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 많이 투자하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수량 나왔죠? 최다 빈출 유형이에요. 1류부터 6류까지 망라해서 어떤 게 많이 출제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다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더 드리려고 문제는 그렇게 따서 갖다가 수록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도 제가 해드렸죠. 매년, 매회, 복수로 한 문제가 아니에요. 두세 문제, 뭐 세네 문제씩 막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책에도 이렇게 해놨지만 이 위험을 출제 테마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그 박스 부분이나 도표 부분에 있는 거는 완벽하게 숙지해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가끔 위험물 종류를 분자식으로 표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자식도 알아둬야 된다. 특히 시성식에 관련된 분자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 2, 3, 4, 5, 6 망라돼서 다 나오지만 굳이 따지자면 제4류 위험물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제5류 위험물도 두 번째로 많이 나온다. 그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같은 명칭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벤젠하고요. 니트로라는 말이에요. 니트로벤젠, 뭐 디니트로벤젠, 뭐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 니트로라는 말이 와글와글 들어가는데요. 이게 유별이 다른 게 있어요. 그거를 삽입시켜서 틀린 유별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죠. 벤젠도 마찬가지예요. 벤젠에 뭐 니트로벤젠, 클로로벤젠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놈도 제5류일 경우가 있지만 4류일 경우가 있어요. 그 유별이 다른 것들이 벤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른 유별이 있는데 그걸 섞어서 문제를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별이 다른 걸 골라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이제 제가 해드리면서 제가 박스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볼까요? 이거는 쉬운 거죠. 특수인화물은 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뭐였죠?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여기 하나 빠진 거 디에틸에테르. 그죠? 이 특수인화물은 요 네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틀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수인화물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메틸에틸 케톤 페옥사이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정답인 거죠. 그럼 메틸에틸 케톤 페옥사이드는 뭐냐? 몇 유연물이죠? 요 메틸에틸 케톤 페옥사이드는 몇 유예요? 몇 유? 제5류 염물이죠. 제5류 염물 중에 유기과산화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몇 등급? 1등급. 지정수량 얼마? 10kg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질산 에스테르류에 속하는 것은 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질산 에스테르류가 뭐냐? 몇 유연물이에요? 제5류 유연물이죠. 그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질산 에스테르류는 제5류 유연물이면서 지정수량 얼마요? 10kg이에요. 그러니까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죠. 그럼 여기에 속해 있는 물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요. 제5류 위험물 중에 질산 에스테르류는 지정수량 10kg의 1등급에 해당되는 품명이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물질들이 뭐가 있냐면 니트로글리세린,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콜,
다음에 요것도 가끔 나와요. 셀룰로이드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가끔 나와요. 질산메틸, 질산에틸 요렇게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질산 에스테르인데요. 요게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세요. 니트로라는 말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지문 볼까요? 피크린산은 트리니트로 페놀이라는 말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헷갈리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여기 니트로라는 말 들어가 있죠? 지문 네 군데에 니트로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질산 에스테르류에 속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답이야? 제대로 정리 안 해놓으시면 정답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트리라는 말이 있죠. 세 개란 뜻이에요. 또 디니트로 그래서 디 두 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라고 복수에 해당되는 디니트로, 뭐 트리니트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얘는 제 5류 위험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니트로라고 돼 있으면서 여기 벤젠이란 말이 있죠. 클로로벤젠, 니트로벤젠 얘네들은 제 4류 위험물인 거예요. 근데 또 곤혹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 트리니트로 톨루엔이잖아요. 근데 여기 니트로 글리세린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 제 4류인가요? 아닌 거예요. 또 얘는 또 제 5류란 말이죠.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하셔가지고 정리는 꼭 해놓으셔야 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5류염물의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되는 것들은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콜, 셀룰로이드, 질산메틸, 질산에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지금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제5류인데 이 트리라고 하는 세 개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트리니트로페놀, 트리니트로톨루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똑같이 제5류 위험물은 맞아요. 그런데 품명이 달라요. 질산 에스테르류가 아니라 니트로 화합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헷갈리게 하려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트리니트로페놀,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니트로 화합물이고 트리라는 말이 없이 그냥 니트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똑같은 제5류지만 질산 에스테르류 품명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벤젠 앞에 니트로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제4류 위험물인 거예요. 제4류 위험물 중에 제3석유류. 제가 벤젠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물에 안 녹는다 그랬죠? 비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니트로벤젠, 클로로벤젠, 뭐 디니트로벤젠, 뭐 벤젠 다 비수용성이다. 물에 무조건 안 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죠? 제3석유류니까 몇 등급? 3등급. 그죠? 3등급. 그죠? 지정수량 얼마? 지정수량 얼마요? 2000리터. 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또 실제로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서 또 어떤 기업체나 뭐 이제 취직하셔서 일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다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니시거나 할 때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뭐 이런 팻말 보고 게시판 보고 탁탁 판단을 내리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다 암기해 놔야 되는 거예요. 현업에 가셔도.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또 다음 문제 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화학식, 시성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자식으로 나올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도 우리는 또 지정수량 위험 등급을 암기하는 것 이외에 화학적 지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나와 있을 경우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 경우가 되겠죠. 자,
볼까요? 1번은 뭐죠? 1번 요 NO2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뭐죠? 다 설명드릴게요. NO2 기는 우리가 니트로기라 그래요. 니트로기. 그 다음에 요 C6라고 돼 있고 H가 몇 개 돼 있으면요. 얘는 기본적으로 벤젠 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그려드리면 벤젠이 이렇게 돼 있죠. 이 탄소가 6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 여기 H가 이렇게 6개가 붙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벤젠의 기본 구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벤젠은 C6H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 6군데의 H가 결합되어 있는 요 6군데 중에 2군데 H를 다른 것들이 취환해 버린 것이죠. 하나는 뭘로? 메틸기로. 그죠? 하나는 메틸기가 수소를 취환해 버린 거고요. 하나는 니트로기가 수소를 취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니트로톨루엔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요 니트로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뭘까요? 자, 연습입니다. 이거 벤젠이죠. 벤젠에 이렇게 CH3만 들어가 있으면 얘가 톨루엔이에요. 톨루엔. 톨루엔에 니트로기가 하나 더 끼어 들어가서 니트로톨루엔이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벤젠, 톨루엔, 그 다음에 니트로기가 끼어 들어가서 니트로톨루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쨌거나 벤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비수용성이겠죠. 그죠? 뭐예요? 얘는 제3석유류. 제3석유류니까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제4류위험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닌 거죠. 제5류위험물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2번은 뭐예요? 2번 아세톤. 그죠? 이 케톤기로 연결되어 있죠? 아세톤. 그래서 아세톤은 뭐라고 불러요? 이 메틸기잖아요. 메틸기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케톤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디메틸 케톤 이렇게도 불러요. 케톤기로 연결되어 있다. 무엇이? 메틸기 2개가. 그래서 메틸기 2개, 디메틸 케톤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세톤인 거예요. 아세톤. 그럼 아세톤은 뭐예요? 제1석유류잖아요. 그죠? 제1석유류 그럼 뭐예요? 벌써 제5류는 아니잖아요. 제4류위험물이지. 그리고 뭐예요? 아세톤은 수용성에 물에 잘 녹아요. 지형수량 얼마? 400리터. 등급은 2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요게요. 요 세 개 있잖아요. 요 니트로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트리니트로.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걸 페놀 이런 얘기예요. 트리니트로 페놀이에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반복 학습이니까. 또 벤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벤젠에 이렇게 OH가 있으면 이게 페놀이에요. 페놀. 그런데 나머지 수소 자리에 세 군데에서 니트로기가 이렇게 또 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 육각형 고리만 있으면 벤젠인데 벤젠에 이 6개의 수소 자리에 히드록시기가 하나 끼어 들어가 있으면 페놀. 그 다음에 수소 3개 대신에 니트로기가 들어가 있으면 니트로기가 3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리니트로 페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트리니트로 페놀인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피크르산 또는 피크린산 이렇게도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제5류 화합물이잖아요.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제5류 화합물이 아니라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중에 뭐예요?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5류 니트로 화합물.
지정수량 200kg고요. 2등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5류염물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럼 4번도 해드릴게요. 어차피 반복 학습이니까. 4번은 뭐죠? 아, 뭐예요? 간단하죠. 뭐예요? C6H6 벤젠 중에 요 H 하나 대신에 요 NO2기가 치환돼서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니트로벤젠. 그죠? 니트로벤젠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나왔죠? 앞장에서도 나온 거죠? 제4석유류, 아니 제4류 염물 중에 제3석유류. 벤젠 고리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비수용성이다 이 말이에요. 지정수량 얼마라 그랬어요? 2000리터. 등급은 3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화학식으로 나와 있고 시성식으로 표현된 화학식 분자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조식도 다 그려드리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5류염물은 일단은 3번이 정답이다.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다 제4류염물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4류염물하고 제5류염물을 섞어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자, 요거는 뭐 정의하고 위험물 분명 제4류염물의 정의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죠? 제1석유류 휘발유 포함이죠? 제2석유류 경유 포함이죠? 제4석유류 기어유 그랬잖아요. 포름산은 뭐예요? 포름산. 포름산은 제3석유류가 아니에요. 제2석유류. 수용성입니다. 그 제2석유류니까 뭐예요? 지정수량 얼마? 2000리터고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2000리터고 얘는 등급이 3등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름산 이 자체로도 화학적으로는 시험 문제 뭐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 시성식은 뭐냐면 HCOH. 이 COH가 뭐예요? 카복실기잖아요. 그죠? 포름산의 기본 뭐 시성식인 거예요. 그래서 포름산이라고 나오는 것보다도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더 많이 나오냐? 가끔 의산, 또 개미산 이렇게도 나와요. 왜 개미산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개미 같은 데 물리면 따끔하고 막 좀 가렵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요 포름산, 의산, 개미산이라고 하는 요 물질 때문에 가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미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여담으로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거 CH3COOH는 뭘까요? 같은 카복실기가 들어있는데요. 많이 나오는 거죠. 뭘까요? 이게 아세트산 이런 얘기잖아요. 어디의 주성분? 식초. 식초의 주성분이에요. 뭐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일단 포름산은 제3석유류가 아니라 제2석유류다. 잘못된 거는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유별에 따른 구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그랬죠. 질산은 뭘까요? 제1류염물이에요. 제1류염물 중에 뭘까요? 질산염료. 질산메틸은요. 아까 잠깐 나왔죠. 제5류염물 질산메틸, 질산에틸 가끔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5류염물 중에 어디에요? 질산에스테르류. 앞에 문제 풀 때 제가 제시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무스크롬산은 뭘까요? 제1류염물이에요. 근데 얘는 많이 못 보던 거죠? 뭐기 때문에 그래요? 행암부령으로 정하는 제1류염물이에요. 행암부령으로 정하는 제1류염물 중에 크롬의 산화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크롬의 산화물, 이게 무스크롬산이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은 1번하고 같은 계열인 거예요. 제1류염물에 뭐에 해당된다고요? 질산염료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품명, 그 품명은 또 1류부터 6류에 어디에 속하는지 류별, 품명 구분,
그 다음에 지정수량, 위험 등급 몇 등급, 이거는 뭐 위험물 기능사를 준비하시려면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 류별 구분이 다른 거 그랬으니까 1, 3, 4번은 다 제1류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만 제5류니까 2번이 틀렸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 또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제3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어요. NaH네요. NaH가 뭘까요? 제3류 위험물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금속의 수소함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금속의 수소함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예요? 황화린 중에 삼황화린이에요. 얘네들은 다 어디에 속하죠? 다 제2류 위험물에 속하잖아요. 이렇게 또 나와요. 알루미늄은 제2류 위험물에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금속분에 포함되는 거고, 마그네슘은 그냥 마그네슘 독립적인 품명으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황화린은 황화린의 세 가지 물질 중에 하나고, 어쨌거나 알루미늄, 마그네슘, 삼황화린은 제1류 위험물이고, 요 수소와 나트륨만 제3류 위험물 중에 금속의 수소화물에 해당된다. 정답은 1, 2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암기해 놓으면 쉬운 거고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되게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 보실까요? 또 류별에 따른 구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 이제 벤젠이란 말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뭐 돼요. 그리고 암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니트로란 말이 들어간 것과 벤젠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정리를 꼭 잘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 요 문제 풀어드리고, 제가 하여튼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위험물 중에 벤젠이라는 어미가 포함되면서 류별이 달라지는 거를 제가 다 써드릴게요. 자, 일단 벤젠은 뭐예요? 제1석유류죠. 제1석유류니까 당연히 제4류 위험물이에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니트로벤젠은요. 제3석유류예요. 클로로벤젠은요. 제2석유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1번, 4번, 4번은 다 제4류 위험물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조벤젠은 뭐예요? 벤젠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사류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조벤젠은 제5류 위험물이에요. 제5류 위험물 중에 아조화합물이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1번, 3번, 4번은 얘네들은 다 제4류 위험물이고요. 2번으로 되어 있는 아조벤젠은 얘는 류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5류 위험물 중에 아조화합물에 속하는 물질이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구분해서 박스로 하나 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 벤젠 있죠? 벤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벤젠은 제4류 위험물 중에 제1석유류예요. 그 다음에 요 에틸벤젠 이런 게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만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에틸벤젠은 제1석유류에 속해요. 얘도. 니트로벤젠은요 계속 많이 나왔죠. 제3석유류에 속해요. 그럼 좀 아까 나온 거죠. 좀 전에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에 속해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뭐였어요? 제4류 위험물이었죠. 그런데 얘네들하고 다르게 제5류 위험물에서도 벤젠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디니트로벤젠, 아까 말씀드렸죠. 트리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냥 오류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얘도 제5류 중에 니트로 화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건 시험지 잘 안 나오지만 파라, 디, 니트로, 벤젠 이런 것도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뭐예요? 제5류 화물 중에 니트로 화물이에요. 얘도. 좀 아까 나왔죠? 아조벤젠. 아조벤젠은 뭐예요? 제5류 염물 중에 아조 화물에 속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뭐예요? 제5류 염물이다 이러죠. 예, 요 정도만 아시면 만약에 벤젠에 해당되는 걸 막 섞어가지고 품명이 다른 게 뭐니, 류별이 다른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안에서 다 걸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이 이상은 출제가 안 될 거예요. 이 안에서 다 걸린다. 등급도 써드릴까요? 얘는 2등급이에요. 에틸벤젠은요? 얘도 2등급이죠. 니트로벤젠은 제3석유류니까 3등급이죠. 클로로벤젠 제2석유류 3등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니트로 화합물은요 2등급. 그 다음에 아조 화합물도 2등급. 얘는 등급이에요. 등급. 얘네들은 등급 표시입니다. 예. 2등급, 2등급, 3등급. 자, 이제 여기서 제시해드린 문제 중에 이제 마지막 문제. 이건 뭐 앞에 계속 나왔던 거 이제 반복된 거니까요. 설명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니트로라는 말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셀룰로이드 빼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써드릴게요. 제5류 위험물 중에 질산 에스테르류. 그죠? 뭐 있다 그랬어요? 니트로글리세린 또 쓰는 거예요. 반복학습이니까. 제 손이 아파도. 그죠? 제5류 위험물 중에 질산 에스테르류에는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콜, 셀룰로이드, 그 다음에 뭐 있다 그랬어요? 질산 메틸, 질산 에틸. 이 정도만 알면 된다. 제5류 위험물 중에 질산 에스테르류는. 그죠? 그 다음에 니트로 화합물이라고 있죠? 니트로 화합물. 제 글씨가 막 날아가는데요. 두 가지만 알아봅시다. 트리니트로페놀, 그 다음에 우리가 TNT 하는 거잖아요. 트리니트로 톨루엔. 이 정도만 알아도 뭐 시험 문제는 거기에가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나머지 하나 다른 거죠.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셀룰로이드는 질산 에스테르류고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니트로 화합물이다 이런 얘기죠. 다 제5류 위험물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다 제5류지만 트리라는 말이 들어가서 복수에 해당되는 3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니트로 화합물이구나. 나머지는 질산 에스테르류구나.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셔도 문제 한 80~90%는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세부적으로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더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전반적인 1류부터 6류까지의 전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강론으로 들어가서 품명이 다 어떤 유별에 속하고 얘네들의 품명이 같은지 다른지, 지정수량은 얼마까지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시험 문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우린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현업에 가서도 알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거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